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을 바꾸다의 박연미. 호강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 하시던 새삼숙 씨의 따님에 대해서 공개를 하려고 해요. 저도 네. 몰라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새삼숙 씨면 북한에서 정말 최고의 가수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말하면 뭐 트로트 가수 뭐 왕이라고 장윤정 씨 정도의 뭐 진짜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작은데 북한에서 엄청 가수 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의 따님과 같이 일하시고 네. 그분도 데리고 같이 네. 한번 탈북을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그 집단 탈북 사건에 또 조금 더 유명해진 게 그 최삼숙이 딸이 저희 그 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탈북하다 나니까 이게 더 이슈화가 돼버린 거예요, 언론에서. 와, 네. 정말 네. 대박이었구나. 그렇죠. 북한 사회에서는 엄청 큰 충격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삼숙이 딸을 공개하기 전에 간단히 시청자분들이 최삼숙이가 어떤 인물인가 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따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최삼숙이로 얘기하면 북한에서 70년대, 80년도에 예, 늦어도 90년 초반까지는 진짜 그 북한 정권의 김일성이 때죠. 네. 엄청 신임도 받고 배려를 북한 말로는 배려를 받았다고 하죠. 배려자. 네. 그래서 국가에서 완전 특권을 많이 줬고 혜택도 많이 받고 상이랑 뭐 표창이랑 이런 걸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최삼숙이가 원래 이산가족이에요. 한국 이남 출신이에요. 그분이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승진할 수 있죠? 북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원래 최삼숙 씨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원래 한국 이남 출신이거든요. 근데 6.25 전쟁 때 예, 원래 딸 둘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삼숙이가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최삼숙이네 형제가 3녀 1남이에요. 그래서 최삼숙이가 셋째고 밑에 막내가 남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최삼숙이 부모님들이 그 뭐 사정이 있어서 북한으로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일 보고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정전 협정이 되면서 38선이 이렇게 막혀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 자식 두 분은 뭐, 남아에 드시고. 네, 그렇죠. 할머니 집에다 어머. 맡겼는데 끝내 자식 둘을 거기다 떨고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와. 그 최삼숙 씨의 부모들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와. 이젠 본래 볼 수가 없는 거죠. 생리별을 진짜 예, 하셨구나. 그렇게 된 게 바로 뭐 그런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쵸. 우리 한반도의 비극인데. 그렇게 그렇게 돼서 이제 할 수 없이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게 되면서 애를 또 2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럼 남편을 같이 가신 거구나. 예, 두 분 어머니가 부부께서. 그러니까 이제 최삼숙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그 최삼숙이한테는 나만의 내 언니들이 있다는 걸 얘기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불이익이 받잖아요. 토대가 엄청 예, 걸리죠. 그렇죠. 이 남쪽에 친척이 있다 하면 말하자면 공화국을 반대한 세력이라고 막 이적 단체로 막 이적 행위라고 이렇게 뭐라 씌워가지고 숨지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숨겼대요. 그 최삼숙이가 그때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언니가 예, 한국에 있는지를. 그러다가 크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남쪽에서 왔다. 저 남쪽에 내 형제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던 차에 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두 언니들이 이제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가 이렇게 목사를 하면서 프랑스에 이민을 갔더라고요. 어머. 예. 그럼 언니는 진짜 최삼숙 예, 씨 맏언니죠. 언니가. 예. 그러니까 맏언니가 프랑스 이민 가서 목사 그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90년도 때 이제 북한이 이제 그 또 해경포들 또 무슨 흡수 작전을 한다 하면서 한때 그 해외에 있는 그 해동포들을 많이 북한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프랑스에 있는 이민을 간 그 맏언니가 북한을 방문해서 여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왔다. 좀 찾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 정부가 찾아준 거예요. 네. 그럴 때야 그 상봉을 하면서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에 올라와서 동생 2명을 더 낳은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서로가 다.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게다가 뭐 맏언니가 막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했대요. 북한에 올라간 것 때문에 그때 당시 한국도 좀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빨갱이 자식이다 해가지고 엄청
그렇게 좀 차별을 많이 받아서 막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최삼숙이하고 이제 맏이모가 거기서 이제 얼굴을 서로 소통하고 그때 이제 저희하고 이제 따라온 그 최삼숙이 딸이 그때 그 막 이모죠. 이모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평양에서 그렇게 네, 이모를.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최삼숙이가 이제 왜 북한에서 유명해졌냐면요. 아까는 그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게 토대에 걸리고 막 그럴 텐데 네. 완전 어떻게 그런 가수가 됐어요 북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최삼숙이 그 이남 출신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이제 김종숙 방직 공장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진짜 완전 그 북한에서 열악한 사람들만 가거든요. 지방 아니 그게? 안에 평양에 평양인데는 있어? 네, 출신 성분이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로 많이 가요 거기가. 진짜 북한에서도 힘이 없는 분들이 많이 가는데 최삼숙 씨도 거기서 일하신 거예요 방직 공장에서. 노동자로. 네.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큰 공장 같은 거는 옛날에 김일성이가 뭐 시찰한다 이러면서 현지지도 다 해가지고 시찰을 많이 내려왔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그 조금 뭐 좀 예능 있는 재간 있는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김일성이 앞에서 이제 공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최삼숙이가 당선이 된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공연을 김일성 앞에서 했는데 김일성이가 저 사람 저 여자 노래 되게 잘 부른다. 어머나. 그래서 누구냐 했는데 뭐 이남 출신이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키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스카우트된 케이스. 그렇죠. 김일성이 말 한마디에 최삼숙이가 완전 벼락 출세를 한 거죠. 와. 그래서 원래 무슨 음악대학 출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 해가지고 바로 북한에서 진짜 그 만세대 예술단이라고 1급 예술단이 있어요. 중앙 예술단이거든요. 거기에 완전 중요한 가수로 승진이 되어버려요. 와, 네. 낙하산도 그런 낙하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 김일성이한테서 훈장도 많이 받고요, 뭐 표창장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최삼숙이 노래가 유명한 게 많죠. 뭐 꽃파는 처녀 노래도 많이 불렀었고, 그 북한의 유명한 그 노래들을 많이 불렀죠. 그래서 그때 진짜 뭐 북한 사람 치고는 진짜 뭐 최삼숙이다 하고 하면 모르면 그게 간첩이에요. 예, 그 정도로 유명했었죠. 저는 93년 말에 태어났는데도 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글쎄요. 2000년까지도 많이 엄청 그 독집이라고 노래 CD 안에 네, 구워서 네, 팔잖아요. 맞아요. 최삼숙 노래만 네.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진짜 북한에서는 이 사상 국가 돼놔서 그런 뭐 노래지 책 같은 거 한국 그런 독집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다 만들었고 엄청 배를 잘 받고 잘 살았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김종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죽고. 김종일이가 최삼숙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아빠가 좋아한 걸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런가? 아무래도 이제는 시대가 좀 그러니까 나이도 들었고 또 최삼숙 씨가 인물은 없어요. 그래요? 예, 재간이 좋지 인물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일이는 좀 젊고 좀 섹시한 이런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좋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묻히기 시작한 거예요. 오죽하면 최삼숙 씨가 진짜 배려를 잘 받고 그렇게 잘 살았다면 딸을 왜 해외에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최삼숙이 딸도 노력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살림이 힘들어졌어요. 김종일이 시대 와서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최삼숙이를. 너무 충격.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배려줬던 사람도 북한은 끝까지 책임을 안 져요? 그렇게 뭐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렇게 뭐 이용해 먹고 죽이고 그런 나라잖아요. 저도 뭐 귀찮으면 저도 뭐 북한을 탈북 안 했죠. 네.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때는 뭐 일 잘한다 하고 해놓고서 다 이용해 먹고 또 필요 없을 땐 다 죽이고 숙청하는 게 북한 정권인 거예요. 네. 진짜 와. 그래서 이제 살림이 궁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삼숙이 딸도 해외 나가려고 많이 시도했었는데 나이가 많아요. 최삼숙이 딸이. 얼마나 되세요 나이가? 그래서 최삼숙이 딸을 이제부터 공개하자면요. 네. 최삼숙이 딸 이름이 이운경이에요. 운경 씨구나. 예. 저 영상 보셨죠? 공연 영상이랑. 네, 예. 많이 봤죠. 연미 씨 생각엔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잘 최삼숙이 딸이 모르겠어요. 노래를 잘할 것 같아요? 뭘 잘할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겠죠. 그래요? 어머니를 닮았으니까.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인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최삼숙이가 노래를 잘하니까 딸도 노래를 잘하겠다 그러니까요. 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전기 기타를 치시더라고요. 악기 쪽으로도 재능이 네.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그 공연에 이제 그 까만 옷을 입고 그 전기 기타를 치는 분이 셔츠를 완전 예, 네, 맞아요. 느낌 있으신 네, 분. 네. 그분이 이제 최삼숙이 딸인 거죠. 네. 근데 원래는 그 최삼숙이 딸이 어머니가 노래를 시키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게 노래도 이 성대가 유전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삼숙이 자식이 언니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은경 씨가 맏딸이거든요.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엄마가 해보다 안 되니까 그냥 악기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 기타는 정말 잘 쳐요. 예, 정말 수준이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두 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1년부터 제가 이제 식당 나가려고 이제 종업원들 스카우트 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집했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음악을 알아야 가르치죠. 왜냐면 여기저기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호흡을 이 쇼를 뭐 말하자면 그 콘서트 하려면 이제 뭐 이제 컨트롤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없어요, 상식이. 그래서 원래는 제가 남자 한 분을 그 전문하는 사람을 한 달에 $100 주고 원래 스카우트 했었는데 $100 진짜요? 예, 그 큰 거죠. 개인 자산도 그렇게 없어요, 평민들은. 네. 근데 요즘 북한에서 식당이 이런 유행이 많다니까 또 이거 정말 알바로 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 선생들도 대학에 나가봐야 주는 게 없잖아요. 차라리 시간을 받고 조퇴받아서 차라리 이런 데 가서 알바하면서 돈 버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선생인데 시간 관계가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제 자꾸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조금 약간 다퉜는데 그분이 좀 미안하니까 자기 친구 아까 하나 있다. 근데 잘 한다. 그래서 그래서 소개받은 게 이제 최산숙이 딸 이은경 씨를 소개받은 거예요. 아, 그렇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죠. 그래서 매달 $100 주고 제가 이제 진짜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가르치고 그 선생님은 또 나한테서 돈 받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선생님도 이제 애들하고도 정들 거고 그렇죠. 이 집단하고도 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은경 씨가 이제 저를 많이 지켜봤겠죠. 저 집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하루는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속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집에 있는 하나 좀 부탁이 있다. 나도 중국 좀 나가고 싶다. 해외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바깥 세상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죠. 무슨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리고 너 출신 성분이 남쪽에 친척이 있잖아. 친척 있는 건 못 나가요. 절대로. 안 된다. 안 되고 뻔하잖아요. 그래서 못 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좀 되면 진짜 나가서 일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고 완전 뭐 맹세를 몇 번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해요. 간절히. 근데 제가 좀 그때 당시 제가 좀 이렇게 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많이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부탁도 많이 받았고 간절히 하고 본인이 또 두 번째로는 또 그 여자가 또 이게 전기 기타를 엄청 잘 쳐요. 근데 이 전기 기타가 일반 기타하고 또 다르거든요. 치는 방법이. 네. 근데 북한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한국처럼 뭐 전자 이런 그런 뮤직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분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 기타가 솔직히 연미 씨 전기 기타 소리가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전기에서 나요? 우리는 뭐 기타 보면 기타에서 소리 날 것 같죠. 솔직히 그게 아니에요. 전기 기타는 밑에 발판이 있어요. 소리 색깔 내는 발판이 있거든요. 그 발판이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타 칠 때 전기 기타는 딱 위에서만 치는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밑에 발이 또 움직여요. 이 색깔 조절하거든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뭐 이 색깔 냈다, 저 색깔 하려면 이 발로 밑에서 발판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소리 색깔을 자기가 다 만들어야 돼요. 전문가가. 이 노래 편집할 때.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거죠. 쉽지 않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그 마음에 그런 점에서는 또 마음이 들었는데 완전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북한 규정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예요? 몇 살까지가 제한이에요? 23살까지죠. 말도 안 돼. 네. 애는 그럼 북한 나이로 23살?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요 나이가 좀 철이 없고 하라는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다 이거죠. 그 이상만 되면 이제 세계관이 좀 있으니까 이제 도망치고 사고가 좀 여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많은 거 호기심이 알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잠깐 시도를 해보자 해서 이제 꼭대기에다 이제 소를 제출했어. 간부들이 저를 욕하죠. 미쳤냐고. 그리고 생각해봐라. 79년도면 그때 2013년도에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33살이었으니까 최삼숙이 딸은 34살인 거예요. 우와. 야 미쳤냐? 나이 먹은 애를 들고 갔다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지겠냐 이거죠. 그리고 야 생각해보라. 34살 돼도 시집을 안 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결혼했다면 또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뭐 남편이라도 인질 잡아놓을 수 있잖아. 야 34살짜리가 이제 결혼을 한창 할 나이고 그런데 이제 그 뭐 남자 문제도 너무나 잘 알 건데 이제 나갔다가 이제 바람 나서 도망치면 어떡할 거냐? 네가 책임지니까 돌았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아무래도 이게 좀 딴따라에 대한 좀 인식이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야 34살 되도록 딴따라가 시집 안 갔다는 거는 이건 뭐가 있다 비정상이다 이거죠. 왜냐면 서로 북한에는 알잖아요. 벌써 그 나이면 시집 가기가 힘들어요. 지방에는 25살만 지나도 그렇죠. 늦었다 생각해요. 한국은 뭐 대체로 40, 뭐 50에도 가고 그러고 맞아요. 늦게 결혼하지만 북한에서는 30만 돼서 결혼 못 갔다면 다 난리 이상하게 나죠. 보거든요. 여자는 더구나 시집 가기 힘들죠. 맞아요. 대상자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간부들한테 욕도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안 되겠다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뭐 방법이 없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생님 보고 그랬죠. 방법은 한 가지 있다. 돈이다. 근데 선생님이 뭐 돈 나한테 줄 건 아니지 않냐. 근데 문제는 나도 선생님에 대해서 파악이 없다. 내가 이제 돈 이만큼 들여서 이제 나갔지만 선생님이 뭐 나를 배신 때릴지 무슨 사고를 쳤지 나도 못 믿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뭘 믿고 투자를 해요. 근데 잠깐 일단은 그래도 같이 생활했던 정이 있으니까 믿고 한번 투자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4,000달러를 썼어요. 네. 4,000달러를 북한에 써요? 당연하죠. 이 골문 코골이가 많아요. 왜냐면 북한은 이제 해외 나가려면요 한 군데 사인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못해도 3군데 4군데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 군데 가려면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입고 다 트집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면 탈북도예요, 황일씨. 그렇죠. 2,000불이면 한국 가는데 그래서 4,000불 썼어요. 그래서 제가 4,000불을 써서 했어요. 그러니까 최삼숙이,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들이고 최삼숙이 딸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건 북한 역사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내 해내서 될 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북한에서는 최삼숙 따님 은경 씨랑 다른 분들이랑 그럼 2년 동안 같이 맨날 보면서 연습하고. 그렇죠. 다 그렇게 예. 와, 뭐 진짜 아이돌보다 더 어렵네. 네, 이거 뭐 그래서 데뷔하는 것도 아니고. 탈북할 때 솔직히 뭐 최삼숙이 딸이 뭐 탈북할 때도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고 저하고 좀 말도 통하고 하니까 좀 많이 그 여자도 도와준 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탈북을 우리가 했잖아요. 북한이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북한에서 이제 가족들 데려다 놓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는 최삼숙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북한이 이게 국제적 망신이잖아. 그래서 빼놓을 줄 알았는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저 뒤에다가 감춰놓더라고요. 구석에다가. 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발언을. 그리고 최삼숙이가 막 머리 탁 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최삼숙이 딸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빠가 여기 와서 고생이고 너만이라도 한국 가서 잘 살라고.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뭐 연결 나왔을 때도 그 최삼숙이 딸 이은경 씨가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이모하고도 통화했거든요. 원래 못해요. 왜 그러니까요. 죽죠? 큰일 나죠.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 나와서 주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렇게 다 봐줬죠. 그래서 눈 감아도 주고 제가 여권까지 다 부담하면서도 이모하고 계속 정상적으로 통화하게끔 한 거죠. 대박이다. 네. 그러면서 한국의 인식을 많이 받은 거죠. 이모한테. 그렇게 네. 해외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은경 씨는 어떻게 지내요? 지금 뭐 결혼은 안 하고 뭐 계속 아직도? 열애 중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대학을 갔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게 따라가기 힘드니까 도중에 뭐 중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퇴하고 뭐 지금은 그냥 이게 집에서 기차 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예. 그죠 그렇게 막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들인데 이분들이. 네. 근데 뭐 그럼요. 솔직히 좀 취업이 조금 힘든 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그래도 여자들이야 시집 가면 좀 낫죠. 남자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똑같은 거죠. 네. 다 같이 꿈을 농담입니다. 꾸면서. 그러니까 그럼 은경 씨는 어떻게 아직도
그 혼자서 한국에서 네, 뭐 그래도 뭐 자유를 만끽하면서. 네, 그래도 연애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상상은 이제 2011년, 막 12년, 13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네. 강일 씨는 평양을 걷고 오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미국에서 앉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저도 여기 뭐, 음. 진짜 뭐, 미국에 와서 진짜 음. 연민 씨 만날 줄은 꿈도 생각 못 했어요. 제가 막 그때 북한에서 완전 공산주의자로 있을 때는 저 조금만요. 그 배신자라기에 막 죽여야 된다. 막 이래서 막 욕하던데 여기 와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는 같이 한다는 것도 이게 다 인연인 것 같아요. 하늘이 예, 저희한테 주신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생은 살아보고 네. 볼만한 것 같아요, 정말. 자가 뭐 이게 다 뭐 저 하느님과 대한민국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네. 여러분 또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남겨주시고요. 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